반갑습니다. 상승 시그널의 박한우 대표입니다. 오늘 함께 볼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월 초 30만 8천 원 최고가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네이버는 그 무렵 매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갈아치우고 있었고, 특히 쇼핑 사업이 무섭게 크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분기만 봐도 쇼핑을 포함한 서비스 매출이 1년 전보다 31%나 뛰었습니다. 그러니 주가도 30만원을 넘긴 겁니다. 그런데 7월 중순 이 종목은 18만 1천원까지 무너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매출은 16% 넘게 늘었는데 인공지능에 돈을 쏟아붓느라 영업이익은 작년과 거의 똑같이 제자리였다는 것. 또 하나는 올해 시장을 끌어올린 게 반도체였는데 네이버 같은 인터넷 회사는 그 반도체 랠리에서 완전히 소외됐다는 겁니다. 좋은 매출에도 시장이 등을 돌린 자리, 그게 7월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20만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앞으로 몇 달을 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급락이 네이버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를 뒤에서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이번 구간 잘 넘겨보자는 의미로 댓글에 힘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빠지는 진짜 이유는 오늘 아침 시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이 열리자마자 6% 넘게 폭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잠시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48번째입니다. 미국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고 금리가 오르자 우리 시장의 큰 종목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SK스퀘어가 11%,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가 8%씩 빠지는 날입니다. 네이버의 5% 하락은 이 폭락장 한가운데서 같이 밀린 것이지 네이버에 무슨 악재가 터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가 아닌 종목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편인데 시장 전체가 무너지니 네이버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네이버는 예전 같은 성장이 없어서 계속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 분기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이버가 7월 말에 새로 내놓은 인공지능 광고가 있는데 이게 기존 검색 광고보다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클릭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갑을 열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 선보인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는 나오자마자 월 이용자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주가가 눌려있는 건 회사가 늙어서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지금 한창 투자하느라 당장의 이익이 줄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 인공지능이 이미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이번 분기에 나온 겁니다. 그 성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잡히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보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고, 그래서 증권사들이 잡은 평균 목표가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30만원 부근입니다. 다만 그 인공지능 투자가 언제 본격적인 이익으로 돌아올지 그 시점만큼은 아직 아무도 확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에 수십만 주씩 네이버를 사들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는 그런 큰 손들도 일단 팔고 보자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이건 네이버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무서우니 우량주부터 현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락이 네이버 쇼핑의 성장이라는 근본을 훼손한 건 아닙니다. 방향이 꺾인 게 아니라 시장 공포에 잠깐 같이 눌린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폭락이 오늘로 끝날지 며칠 더 갈지, 그리고 어디가 네이버의 바닥인지, 그 시점을 개인 계좌로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화면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기관이나 큰손들이 종목을 볼 때 참고하는 분석 자료입니다. 개인 계좌로는 애초에 열리지 않는 화면이고요. 정확한 숫자는 촬영 중이라 가려놓았습니다. 오늘처럼 시장 전체가 사이드카까지 걸리며 무너지는 날, 개인이 가장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가 바닥이냐, 아니면 더 빠지냐. 제가 이 화면에서 보는 것도 그 답에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이버가 여기서 얼마까지 더 밀릴 수 있는지 그 하단 자리. 둘째, 어디를 다시 넘어서면 오늘 이 급락이 끝난 걸로 봐도 되는지 그 회복 자리. 이 두 숫자만 손에 쥐고 계시면 오늘 같은 공포장에서 바닥에 던지는 실수를 안 합니다. 이걸 정리해서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이버를 5% 넘게 끌어내린 건 네이버가 아니라 사이드카까지 걸린 시장 전체의 공포였습니다. 회사가 망가진 게 아니라 시장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포가 언제 진정될지, 그 전에 네이버가 어디까지 밀릴지는 지금 차트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단 자리와 회복 자리, 이 두 기준입니다. 기준 없이 버티는 건 버티는 게 아니라 방치입니다. 네이버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네이버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 받는 거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처럼 시장 전체에 휩쓸려 빠지는 종목은 솔직히 언제 돌아설지 시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는 이런 폭락장과 상관없이 이미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가 딱 나와 있는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무너지는 날 물린 종목 하나만 붙들고 버티는 것보다 기준이 명확한 종목으로 시선을 옮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만 골라서 왜 그 자리인지 근거 자료까지 함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길어야 2주 안에 결판 나는 자리들입니다. 이것도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포착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문자로 종목, 네이버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